야, 김은정, 이 꼴로 왔어? 미선이가 제 청소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참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아와 선이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성호텔 15층 크리스탈홀. 제 손에는 낡은 청소 걸레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남편들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동창회에 청소복을 입고 와? 세상에. 미선이가 에르메스백을 만지작거리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왔잖아. 용기는 대단한데? 선이가 샤넬 드레스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남편은? 설마 혼자 온 거야? 정아가 물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늦는데 조금 있다 온다고.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세 사람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의. 무슨 회의? 청소 회의? 아니면 남편도 없는 거 아니야? 창피해서 안 온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조롱을 견뎠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탈홀의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성그룹 회장 진성호. 제 남편이 경영진 5명과 함께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복을 입고 고개 숙인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미선, 정아, 선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20m쯤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는 그 시간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한 달 전,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인, 우편물이 왔습니다. 가사도우미 정 여사님이 건네준 고급 편지 봉투, 크림색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서울여고 88년 졸업생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서울여고 88학번 동창회. 일시 2025년 10월 25일 오후 7시. 장소 진성호텔 15층 크리스탈홀. 회비 1인 30만 원, 부부 동반 60만 원. 부부 동반 참석 부탁드립니다. 37년이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초대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용지의 촉감이 느껴졌고 금박 글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부 동반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37년 전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야, 김은정,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실업자야? 김치 도시락 또 싸왔어? 냄새 진짜 지독하다. 저리 가. 교복 좀 빨아 입어.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니 더러워 죽겠네. 너같이 가난한 애랑 누가 친구하겠어? 꺼져. 박미선, 김정아, 이선희. 그 세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선의 콧방귀 끼는 표정, 정아의 비웃는 눈빛, 선희의 째려보는 시선,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던 서울여고. 부잣집 딸들 사이에서 저는 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가족 넷이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시락은 김치와 밥뿐이었고 교복은 단 한 벌뿐이라 매일 빨아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외투도 없어서 교복 위에 아버지 점퍼를 걸쳤습니다.
체육복이 없어서 체육 수업을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제 체육복을 숨겨서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무슨 생각해?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진성그룹 창업주 부인이신 박영숙 여사님, 82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눈빛은 날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만은 언제나 따뜻하셨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어머니. 그래, 37년 만이구나. 가보려고? 시어머니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형편, 학교에서 받았던 따돌림, 혼자 옥상에서 울었던 점심시간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제 이야기를,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그가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성우는 저를 가난한 장학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자로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지금의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아, 우리 성우가 널 좋아하는구나.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게 무슨 상관이니? 중요한 건 내 마음이고 내 사람됨이지.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사실 좀 망설여져요, 어머니. 저는 초대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때 저를 괴롭혔던 애들이 있거든요. 37년이 지났지만 다시 만나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정아, 이제는 당당하게 마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37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야. 하지만, 그리고 부부 동반이라며? 우리 성우랑 같이 가면 되잖아. 그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 애들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는 시어머니께 속삭이듯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듣고 난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호호,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구나.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그 애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날 저녁 남편 성우와 저녁을 먹으며 동창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우는 항상 6시 정각에 퇴근해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어느 학교? 서울여고요. 그런데 부부 동반이래요.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려던 김치찌개의 두부가 다시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부터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까요. 그 학교, 당신이 힘들어했던. 네, 맞아요. 같이 갈까? 내가 옆에 있으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혼자 먼저 가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고 싶거든요. 무슨 뜻이야? 성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성그룹 회장 부인이 아닌 김은정이라는 사람 자체로요. 은정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제가 청소복을 입고 가면 어떨까요? 뭐? 성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당신이 청소복을?
네. 진성호텔이잖아요. 우리 호텔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제가 청소 직원으로 먼저 가 있으면 위험해요. 그들이 당신을. 성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정말 궁금해요. 3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까요? 그래도, 여보, 전 알고 싶어요. 그들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인지.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혹시라도 힘들면 바로 연락해요. 내가 달려갈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회의 끝나는 대로 갈게. 8시쯤 될 것 같은데.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제가 그들을 충분히 관찰했을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37년 전 박미선, 김정아, 이선희.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날.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미선과 정아, 선희가 제 도시락을 뺏어갔습니다. 야, 김은정. 오늘은 뭐 싸왔어? 김치밖에 없네. 역시. 미선이 제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굶어. 가난한 주제에 학교는 왜 와?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겨울 체육 시간. 누군가가 제 체육복을 숨겼습니다. 선생님, 체육복이 없어요. 김은정, 체육복도 제대로 못 챙겨. 교실에 남아있어.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는 동안 저는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졸업식 날, 미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은정. 너 어디 대학 가?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가난한 주제에 장학금 받아서 가려고? 응. 쯧쯧, 불쌍하다. 대학 가봤자 넌 변하지 않을 거야.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창회 일주일 전, 저는 진성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벤틀리를 타고 갔습니다. 호텔 직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우스키핑 매니저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저와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김 과장님, 잘 지내셨죠? 덕분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혹시 구형 청소 유니폼 남은 거 있나요? 네. 왜요? 김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좀 써볼 일이 있어서요. 이사장님이 청소 유니폼을요? 대체 무슨... 비밀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김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나는 창고 안에는 폐기 처분될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폐기 처분할 유니폼들이 있는데 이사장님 사이즈로 찾아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김 과장이 상자를 뒤지더니 청소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바랜 상의와 검은색 바지. 낡고 빛바랜 옷이었지만 제게는 완벽했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입으실 거예요? 네. 고마워요, 김 과장님. 집으로 돌아와 청소복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로 가득한 옷장 한쪽에 낡은 청소복이 놓였습니다. 37년 전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듯이 지금도 그럴까?
돈과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창회 전날 밤, 엄마, 내일 동창회 가시는 거예요? 큰딸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28세인 수연은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지금은 진성호텔 전략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 가보려고. 재밌겠다. 엄마 친구들 만나시는 거잖아요. 수연이는 제 과거를 자세히 모릅니다. 굳이 아이들에게 그런 아픈 기억을 전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수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만약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옷차림이나 직업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잖아요. 딸의 대답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제대로 배운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내일 동창회 가면 여러 사람 만날 텐데 생각해봤어. 엄마 친구들 좋은 분들이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고 성우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전 오후 3시에 호텔로 가서 청소 일을 좀 하다가 7시에 동창회장으로 갈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는 회의 끝나는 대로 오시면 돼요. 8시쯤 되시겠죠? 그래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요. 알았죠? 알겠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은정아, 준비됐니? 네, 어머니. 며느리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보기 좋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후 3시, 저는 진성호텔 직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벤틀리가 아닌 제 개인 소형차를 몰고 왔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50대 청소 아줌마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 평소에 쓰던 샤넬 파운데이션도 디올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든 카트. 완벽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탈 홀 앞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샹들리에를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세팅 끝났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와인은 준비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동창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반가워. 얼마만이야.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생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남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구찌 드레스를, 누군가는 프라다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 명품 시계들, 하이힐 소리. 저는 복도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야, 정아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미선. 그녀는 키가 큰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미선아. 우와,
그 드레스 샤넬이지? 응, 이번 시즌 신상이야. 남편이 사줬어. 여보, 인사해. 내 친구 김정아야.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미선의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긴났습니다. 남편분 사업 잘 되신다며? 이번에 진성그룹이랑 계약을 했어. 하청업체지만 미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성그룹. 제 남편 회사 이름이 나오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대박. 진성그룹이면 완전 대기업이잖아. 그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여보, 그렇지?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희도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애들아, 선이야. 세 사람이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너희 하나도 안 변했네. 너도 그 가방 에르메스지? 응, 캘리백이야. 여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 여보,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고 있습니다. 선희의 남편도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와, 강남 성형외과? 대박. 연예인들도 많이 오신다며? 네, 좀 그렇습니다. 하. 최민호 씨가 으쓱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으니까요. 투명인간. 37년 전처럼. 야, 근데 김은정 온대? 정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애 뭘까? 회비가 30만 원인데. 맞아. 부부 동반이면 60만 원이잖아. 그의 형편에 6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오면 재밌겠다. 아직도 그 꼴인지 보고 싶어. 기억나? 김치 도시락에 맨날 똑같은 교복만 입고 그리고 체육복도 없어서 수업 못 들었잖아. 세 사람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37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아, 그나저나 오늘 누가 제일 잘 살게 됐을까? 당연히 나지. 미선이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버킨백인데 얼마인지 알아? 3천만 원이야. 대박. 우리 남편 회사가 이번에 진성그룹이랑 계약했다니까. 앞으로 대박 날 거야. 오후 7시 동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복 위에 입고 있던 옷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청소복 안에 입고 있던 드레스를. 하지만 아직은 벗지 않았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 크리스탈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크리스탈홀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홀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흰 테이블보와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동창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하이힐 소리. 37년 전 고등학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몇몇 동창생들이 저를 흘끗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홀 한쪽 구석으로 가서 창문을 닦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어머, 너 딸 유학 보냈다며? 응, 미국 동부로. 하버드 대학원. 대박. 우리 아들은 서울대 의대야. 자랑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서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몇몇 동창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왜 여기? 누군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 김은정이야. 88학번.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하던 사람들이 멈췄고 와인을 마시던 사람들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 정아, 선희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미선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김은정. 너 맞아? 응. 미선아, 오랜만이야. 미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저를.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야, 김은정. 너 진짜 웃긴다. 그 웃음소리에 정아와 선희도 다가왔습니다. 동창회에 청소복 입고 오는 애는 처음 봐. 정아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설마 진짜 청소일해? 선희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이 호텔에서 일하다가 시간 맞춰서 왔어. 일? 청소일? 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홀 안의 다른 동창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김은정이네. 37년 만에 보는데. 왜 저런 옷을? 청소 일한다니까. 불쌍하다. 그래도 용기는 대단한데. 저런 옷 입고 동창회에 오다니. 세상에. 너 37년 동안 뭐하고 산 거야? 미선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살림했지. 뭐? 살림? 청소하면서? 응. 세상에. 정아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청소부가 됐네. 선희의 말에 몇몇 동창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김은정. 거기 우리 자리야. 미선이 제가 가까이 서 있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미안. 그럼 어디 앉으면 돼? 저기 구석 테이블. 혼자 온 사람들 앉는 곳. 정아가 홀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없고 샹들리에 불빛도 잘 안 들어오는 어두운 구석. 남편은 부부 동반이잖아. 선희가 팔짝을 끼고 물었습니다. 회의 때문에 늦어. 조금 있다 온대. 회의? 무슨 회의? 회사 일 때문에. 에이, 솔직히 말해봐. 남편 없는 거 아니야? 미선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회의 때문에 늦는 거야. 그래. 우리가 믿어줄게.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픽픽 웃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동창생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은정이 진짜 청소부래. 37년 동안 뭐 한 거야? 불쌍하긴 한데. 저런 옷 입고 오다니.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37년 전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것처럼 동창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여고 88학번 동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7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부 동반으로 진행하는데요. 남편분들도 환영합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테이블별로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VIP 테이블부터 시작할게요. 미선의 테이블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홀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선이고요. 제 남편 박진수예요. 박진수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진성그룹과 대형 계약을 맺었죠. 와, 홀 안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성그룹이요? 대박! 그 유명한 진성그룹이요?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요. 미선이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정아 차례였습니다. 저는 김정아고요. 제 남편 이준혁이에요. 남편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와, 율촌. 대형 로펌이잖아. 네, 올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어요. 정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도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 이준혁입니다. 선희도 이어서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선희, 제 남편 최민호예요. 남편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성형외과 원장? 강남이요? 네, 클리닉 민호 들어보셨나요? 연예인들도 많이 와요. 어머, 거기 완전 유명한 데잖아. 홀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남편들을 소개하며 으쓱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김은정 씨도 계시네요. 은정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청소복 차림으로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김은정이에요. 남편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회의 때문에 조금 늦어요. 이따 올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어떤 회사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은정 씨는 현재 무슨 일 하세요? 청소 일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청소 일이요? 네. 여기 진성호텔에서 일해요. 아, 그렇군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청소일하는 거였네. 남편도 그냥 회사원이래. 불쌍하다, 진짜. 소개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코스 요리를 서빙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테이블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는 제주도에 별장 샀어. 우리 딸이 유학 갔어. 모두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미선, 정아, 선희가 제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남편들도 함께였습니다. 야, 김은정. 응?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너 진짜 청소 일하는 거야?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여기서 일하다가 왔어. 세상에. 불쌍하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동창회는 오고 싶었나 보네. 회비 30만 원 어떻게 냈어? 부부면 60만 원인데. 선희가 물었습니다. 모아뒀던 거 꺼내서 냈어. 쯧쯧. 그 돈이 너한테는 엄청 큰 돈일 텐데. 미선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한테 인사해. 여보, 이 애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 김은정이야. 박진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은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작은 회사예요. 제가 대답하자 미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회사래. 아마 청소 용역 회사 아닐까?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건. 박진수 씨가 미선을 말렸지만 미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은정이가 청소 일한다며? 이준혁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아가 빼앗아 갔습니다. 에이, 이런 고급 명함은 아까워. 은정이가 무슨 법률 상담을 받겠어. 이혼할 일도 없을 텐데 남편도 없으니까. 여보, 이준혁 씨가 난처해했습니다. 최민호 씨도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병원으로. 관심 있을 것 같아? 선희가 비웃었습니다. 은정이가 그런 거 할 돈이 어디 있겠어. 청소하느라 바쁜데. 새 남편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정아,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은정아. 솔직히 말해봐. 미선이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남편 없지? 아니라니까. 정말 회의 때문에 늦는 거야. 그럼 뭐 하는 사람인데? 회사 다녀. 어떤 회사? 그냥 회사. 제가 얼버무리자 정아가 픽 웃었습니다. 봐봐, 말 못하잖아. 분명 변변찮은 회사일 거야. 아니면 진짜 없는 거고. 선희가 거들었습니다. 혹시 이혼했어? 아니야. 그럼 사별? 아니야, 있다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연기였지만 그들은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어줄게. 미선이 웃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도와줄게. 뭐? 동창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야지. 미선이 10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툭! 지폐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 주변 동창생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받아. 애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 청소일로 얼마나 벌겠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돈을 밀어냈습니다. 에이, 왜 그래.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잖아. 정아도 5만 원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나도 보태줄게. 우리 동창 아니야. 선희도 5만 원권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테이블 위에 20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생들이 완전히 저희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김은정한테 돈을 주나 봐. 불쌍해서 도와주는 건가? 그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는 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바로 그때 한 동창생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혜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저와 친했던 친구. 혜진아. 어머, 정말 너구나. 은정아.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만이야? 37년이야, 37년. 정말 오래됐지. 혜진은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 하나, 귀에 작은 귀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야, 근데 너 왜 그런 옷 입고 있어?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하다가 왔어. 일? 청소?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응.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정아.
너 괜찮아, 혜진아. 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너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서울대까지 갔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혜진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 결혼했어? 응. 남편이 의사야.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혜진아.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혜진은 고등학교 때도 저처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미용실에서 일하며 혜진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착하고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늘 밝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너도 결혼했어? 응, 했어. 어디 있어? 같이 안 왔어? 회의 때문에 늦어. 조금 있다 온대. 그렇구나. 근데 은정아. 혜진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애들이 또 널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내가 다 봤어. 저 애들이 너한테 돈 주는 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혜진아. 은정아, 나 정말 화나. 37년이 지났는데도 저 애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바로 그때 미선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혜진이도 왔네? 응. 미선아.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둘이 또 만났네? 역시 가난한 애들끼리는 통하나 봐.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진이 발끈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너도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았고 은정이도 그랬고 그게 뭐 어때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왜 화내? 미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선아,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아. 혜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우리 도와주려고 돈도 줬잖아. 도와주는 게 저런 식이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에이, 민감하게 굴지 마. 우리 그냥 선의로 도와주는 거잖아. 미선이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미선아, 제가 불렀습니다. 왜? 고마워. 너희 마음은 알겠어. 그래. 그럼 받을 거야? 아니,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너희 돈은 필요 없어. 가져가. 저는 테이블 위에 20만 원을 미선에게 밀어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우리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호의가 아니잖아. 뭐라고? 너희는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지. 제 말에 정아와 선희도 다가왔습니다. 야, 김은정.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도와주는데 왜 이래? 선혜?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37년 전에도 너희는 나한테 이랬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시했지. 그건 기억나? 미선아, 내가 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아, 내가 내 체육복을 숨겼을 때 정아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선이,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거지라고 불렀을 때 선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동창생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너희는 하나도 안 변했어. 37년이 지났는데도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탈홀의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호텔 매니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성그룹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영진 5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진성호,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진성그룹 회장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왜 오시는 거야? 정아가 수군거렸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홀 안을 훑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둥근 테이블들, 드레스를 입은 동창생들, 그리고 구석에 앉아 청소복을 입은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경영진들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동창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쨍그랑 정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성우가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홀 안에 가득했습니다. 회의 끝났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미안, 늦었지? 성우가 제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회장님이 저 여자를.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라고? 선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당신 동창회 맞지?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런 분위기야?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테이블 위에 놓인 20만 원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아, 그건.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미선이 황급히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며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소개할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미선, 김정아, 이선희. 3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홀 안의 모든 동창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진성그룹 회장 진성호. 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 대기업 그 진성그룹? 그럼 은정이가 회장 부인? 청소복 입은 사람이 회장 부인이라고? 동창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진수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설마 그분이 나도 몰랐어.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준혁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아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저분이 진성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나도 몰랐다니까. 최민호 씨는 이미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소리야? 우리 병원 VIP 고객 중에 진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왜 청소복을 입고 있어?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왜? 저는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3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미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회장님 부인인 줄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겠지? 그게 아니라. 바로 그거야, 미선아.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청소복을 입으면 무시하고 명품을 입으면 대접하죠. 홀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청소복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청소복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했어요. 청소복을 벗자 안에 입고 있던 샤넬 드레스가 드러났습니다. 올 가을 최신 컬렉션. 파리에서 직접 주문한 맞춤 드레스였습니다. 동창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하지만 청소복을 입었을 때와 지금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낡은 은반지를 빼냈습니다. 이 반지 기억하지? 선이야. 응. 너는 이게 싸구려 은반지라고 했지. 저는 반지를 케이스에 넣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케이스 안에 비밀 장치를 작동시키자 반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캐럿 다이아몬드. 홀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커? 100캐럿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이 특별히 제작한 반지죠. 겉보기에는 싸구려 은반지지만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들어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에 반사된 다이아몬드가 홀 전체를 비췄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미선, 정아,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특히 박진수 씨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성그룹과 계약을 알고 있습니다.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 회사, 우리 하청업체 중 하나죠. 건설 자재 납품 계약. 네, 맞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 회사와 계속 거래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진수 씨의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부인,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미선이 남편을 말렸지만 박진수 씨는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 직원이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제발. 이준혁 씨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저희도 사과드립니다. 아내가 경솔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아가 당황했지만 이준혁 씨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성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인데 우리 로펌이 얼마나 진성그룹 법률 파트너십을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하지만 조용히 해. 지금 우리 로펌 파트너십이 날아갈 수도 있어. 최민호 씨도 다가왔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병원도 진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VIP 고객의 60%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 남편이 모두 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미선, 정아,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설마.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회사 위험한 거야? 박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성그룹이 계약을 끊으면 우리 회사는 3개월 안에 파산해. 미선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은정아, 제발.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하는 것을 저는 막았습니다. 일어나, 미선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정아와 선희도 따라왔습니다. 은정아, 우리 진짜 몰라서 그랬어. 37년 전 일은 우리가 어렸잖아. 철없어서 그랬던 거야.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는 그들을. 37년 전 그들이 저를 괴롭힐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했고 오만했고 잔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용서할 수 없어. 은정아, 37년 전 너희가 나한테 했던 일들 하나하나 기억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넌 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날 난 하루 종일 굶었어.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아, 넌 내 체육복을 자주 숨겼어. 난 그때마다 체육 선생님한테 혼났어. 정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희, 넌 친구들 앞에서 나를 거지라고 불렀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선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난 매일 옥상에서 혼자 울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나만 가난한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도 똑같이 했어. 37년이 지났는데도. 은정아, 우리 정말 이제 알았어.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 무시했고 지금도 똑같이 했을 거야. 만약 내가 진짜 청소부였다면 저는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여보, 가요. 성우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회장님, 제발. 박진수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성우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박진수 씨. 네, 회장님. 당신 회사와의 계약건은 월요일에 검토하겠습니다. 자재 품질부터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성우가 이준혁 씨와 최민호 씨를 받습니다. 진성그룹은 앞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한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홀을 나서려는데 혜진이 달려왔습니다. 은정아, 혜진아, 너 진짜 대단해. 정말 멋있어.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오늘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37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시간 되면 연락해.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저는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진성재단 장학금 신청서야. 혜진이 아이들 중에 대학 갈 에이스면 신청해. 은정아, 이건 받아. 우리 재단은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돕는 거야. 꼭 신청해. 혜진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탈 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동창생들의 술렁거림, 미선, 정아, 선희의 울음소리, 남편들의 한숨소리.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은정아, 어제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니? 조금은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넌 그저 거울이 되어준 것뿐이야. 성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박진수 씨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벌써요? 주말 내내 감사팀이 일했어요. 성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어떤 문제예요? 자재 품질을 속였어요. 계약서에는 어등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C등급을 납품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납품 내역, 품질 검사 결과, 실제 사용된 자재 등급.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네요. 맞아요. 고의적이에요. 그것도 2년 동안 계속.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 품질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계약은? 당연히 해지해야죠. 그리고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에요. 배상금만 30억 정도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아침 일찍 가사도우미 정 여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박미선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선이?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미선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퉁퉁 부은 눈, 초췌한 표정. 명품 드레스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은정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주소를 동창의 명부에서 찾았어. 제발 만나달라고 경비실에서 2시간 동안 애원했어. 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우리 남편 회사 계약 끊으면 안 돼. 직원들이 300명이야. 그 사람들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미선아,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선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37년 전에도 어제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나 때문에 정아랑 선이도 너 괴롭혔어. 다 내가 시작한 거야. 나는 진짜 나쁜 년이야. 너를 그렇게 괴롭힌 게 사실은 질투 때문이었어. 뭐, 너는 가난했지만 항상 전교 1등이었잖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선생님들도 널 좋아했어. 나는 그게 질투났어. 미선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나는 돈은 많았지만 공부는 못했어. 선생님들도 날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너를 괴롭힌 거야.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미선 씨, 일어나세요. 회장님, 계약 해지는 제가 아니라 당신 남편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성우가 태블릿을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선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 회사가 저희를 속인 증거예요. 자재 품질을 조작했죠. 2년 동안이나.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납품 내역, 품질 검사 결과, 실제 등급.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계약 위반, 사기, 안전 규정 위반. 배상금만 30억입니다. 미선이 주저앉았습니다. 30억? 그런 돈 어디서? 그건 당신 남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아, 제발. 미선이 저를 봤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선아. 왜? 내가 회장 부인이잖아.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이야. 나한테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건 법의 문제야. 그럼 어떡해?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 30억을 못 갚으면 우리 가족은 보기엔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37년 전 그녀가 저를 괴롭힐 때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선아, 돌아가. 은정아, 제발. 우리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야. 미선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속인 자제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다면, 사람이 다쳤다면, 죽었다면, 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희 아들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가족이 있어. 그들의 안전을 내 남편이 속인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그게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야. 미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잘했어.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용서하더라도 그 사람 남편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건 범죄니까.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안전의 문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녀가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나야. 정아, 무슨 일이야? 저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왜? 부탁할 게 있어서. 제발, 30분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 3시에 신사동 카페. 고마워, 은정아. 3시, 카페에서 정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미선처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던 정아가 오늘은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왔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이 진성그룹 법률자문건으로 로펌에서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거절당했어. 이유도 제대로 설명 없이 그냥. 정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은정아,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내 남편한테 부탁해주면. 정아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회사 일에는 끼어들지 않아. 그건 남편과 회사의 결정이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정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 남편 로펌 평판이 그리 좋지 않더라. 뭐라고? 정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승소율은 높지만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증거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다고. 그건 오해야. 오해든 사실이든 진성그룹은 그런 로펌과 일하지 않아.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아야, 미안하지만 난 도와줄 수 없어. 은정아, 제발. 정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 건 따내려고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게 무산되면 파트너십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건 내 남편이 해결할 문제야.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저는 팔을 빼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선희야, 우리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우리 병원에 진성그룹 계열사 사람들이 VIP 고객의 60%를 차지하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갑자기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어. 한꺼번에.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진성그룹 계열사에 공문이 내려갔대.
직원복지협력업체 명단에서 우리 병원이 빠졌다고.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내 남편한테 부탁한 거잖아. 선희야, 차분하게 얘기하자. 차분하게? 우리 병원이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차분해? VIP 고객의 60%가 빠지면 우리는.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니야. 김은정, 너 진짜. 선희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청소부였다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게 어제처럼 무시하고 비웃고 돈을 던졌겠지? 선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너는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돈과 지위로 판단해. 그게 문제야. 은정아, 미안하지만 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스스로 배워야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나야. 혜진아, 잘 지냈어? 응. 그런데 말이야. 미선이, 정아, 선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미선이 남편 회사 파산 신청했대. 배상금을 못 갚아서. 정아 남편은 로펌에서 파트너십 박탈됐대. 진성그룹 건이 무산된 게 결정적이었나 봐. 그렇구나. 선희 병원은 VIP 고객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서 직원 절반을 정리해고했대.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너 때문은 아니지? 나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 혜진아. 정말? 정말이야. 미선이 남편은 원래 자제 품질을 속이고 있었어. 그게 들통난 거고. 그래도 좀 안쓰럽다. 나도 그래, 혜진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결과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동창회 이후로 힘든 일 없었어요? 큰딸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았는데 마음이 복잡하긴 해. 왜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려워졌거든. 엄마 때문에요? 아니야.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야. 아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글쎄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무슨 뜻이에요? 만약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은 또다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야.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지지할게요.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위한 거지. 어머니,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해. 그들을 용서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용서일까?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놔두는 것이 진짜 도움일까? 6개월 후 미선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남편 회사는 파산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지금은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남편은 새 일을 찾았어.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번엔 정직하게 일한대. 처음에는 너를 원망했어. 솔직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모든 건 우리가 심은 씨앗이었다는 걸. 남편이 자제를 속인 것도, 내가 너를 괴롭힌 것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였어. 지금은 아들한테 미안해. 아빠 때문에 전학을 가야 했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
하지만 아들이 말하더라. 엄마, 이제라도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어. 은정아, 나는 이제야 배웠어. 사람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은정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 평생 잊지 않을게. 미선이가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미선아, 편지 잘 받았어. 용서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래.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존중하며 살길.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아들을 잘 키워.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야. 은정이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저는 혜진을 만났습니다. 은정아, 미선이한테 답장 보냈다며? 응. 미선이가 말해줬어? 미선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 답장을 받고 많이 울었대. 은정아, 넌 정말 대단해. 용서는 못해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잖아. 난 그냥, 아니야. 그게 진짜 품격이야.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상대방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건 쉽지 않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37년의 세월. 그 긴 시간을 지나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연이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진성재단 홈페이지였습니다. 진성재단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1000명 선발. 청소 아줌마로 무시받던 내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부인. 진성우 회장 부인 김은정 이사장.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학사업 확대.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스토리가 기사화됐어요. 댓글 좀 봐요. 진짜 감동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네요. 저도 청소일하는데 이 기사 보고 울었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이도 이 장학금 신청해 볼게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우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정아,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7년 전의 상처. 그 상처는 이제 아물었습니다. 아니, 흉터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복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부든 회장 부인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7년 전 저는 청소부처럼 무시받았습니다. 37년 후 저는 진짜 청소부가 되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은정입니다. 진성그룹 회장 부인이자 진성재단 이사장.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